제가 오늘은 답 대신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요. 직접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또 경력이잖아요. 예, 주세요. 네네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밥 먹고 바로 눕기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불맛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폰입니다. 네, 태훈 씨, 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답 바로 나왔죠. 두 번째부터 나왔어요. 뭔데요? 정답, 행복. 행복할 때 제가 하는 거. 아, 그렇구나. 맞네. 밥 맞죠? 먹고 바로 듣고 불맛 음식 먹고 그래요. 스마트폰 하면 그렇죠.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이런 한량이 없습니다. 네, 실은 정답은요. 우리 위와 식도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아이고. 행복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까 잠시 앉아서 조는 거는 괜찮다고 했지만은 그 정도는 괜찮지만 저희가 밥 먹고 눕기 하면은요. 아시다시피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불맛과 그 다음에 핸드폰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우리 위와 식도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위염이나 이 역류성 식도염은요,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그냥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잖아요. 이게 무슨 큰 병이라고 정말 겁을 주세요. 에이.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위염과 식도염을 얕잡아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위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암의 씨앗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절대로 얕잡아 보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험 놔두면 그냥 쭉 바로 위암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위염이 되면 위암이 되느냐 그런데요. 실은 모든 위염이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염이 만성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염증의 변화가 계속 누적되면서 위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위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 보시는 거는 표재성 위염이고요. 이거는 위의 표면에만 빨갛게 염증이 생기는 거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염인데요. 이 경우에는 위암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보시는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이 만성 염증에 의해서 점막이 얇아지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만성 위염이고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위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약 6배 정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염증들이 더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장상피 화생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암 발생 위험이 10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속이 아프거나 쓰리면은 위암의 증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 가끔가다 속이 이렇게 쓰릴 때 있는데. 걱정이 확 되네요. 네, 그런데 사실 증상만으로는 저희가 위염과 위암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상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속쓰림이라든가 이제 명치의 통증,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 같은 것들은 위염과 위암에서 모두 나타나실 수가 있는 증상인데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증상들을 오래 방치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쓰림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수주간 점점 더 지속되거나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예를 들면 체중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 그다음에 만약에 변 같은 것들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흑색변이 동반되시는 경우에는 위험의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또 위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증상들로 고생하는 사례자가 계셔서요.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저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가스가 계속 차서 트름도 계속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를 충분히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 절반도 못 먹을 정도로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10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되니까 좀 큰 병이 생긴 게 아닐까 해서 위대장 내시경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 따로 큰 이상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특히 힘들었던 거는 잠잘 때 가스가 차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였어요. 제 병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위암일까요? 자,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 내시경 했을 때 위염밖에 안 나오는데 증상이 계속 있으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피로하기도 하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위암이랑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네, 사실 지금 이미 내시경 검사들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위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을 보이시는 질병들이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이거나 아니면 위염들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습관 요소라든가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과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암에 대한 걱정들은 일단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염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근데 이분이 그럼 위염이나 소화불량만 있는데도 몸무게가 저렇게 단기간에 훅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례자를 보시면은 약 2년 동안 10kg 정도가 빠졌다고 했는데요. 실은 위염이 있을 경우에 증상이 심하면은 이 증상 때문에 식사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다 보니까 자꾸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드시면은 속이 불편하니까 드시는 거를 또 꺼려 하시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서 다행히 위암은 아니었지만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약재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들을 개선해서 좀 더 증상이 나아지고 체중이 올라가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갑자기 우리 두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몸에 좋은 게 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의사분들이시니까. 하지만 실천의 문제는 또 의사분들이 다르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위염 잘 관리 못해서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은 위염으로 좀 고생을 오래 했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 그 고생을 했던 기간이 전공의 시절에 좀 심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뭐 당직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생활들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들과 또 음식 섭취하는 시간들도 불규칙하다 보니까 위염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내시경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교수님은요? 저는 젊은 시절에 뭐 학생 시절이나 뭐 이런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커피를 연달아 마시면서 속이 많이 쓰리고 그런 적은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때는 내시경을 받진 않았고요. 40세 이상부터는 전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했을 때 정상일 때도 있었지만 미란성 위염이나 표재성 위염이 있었고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먹기도 했고 또 증상이 없으면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깨끗한 위는 아니고요. 가끔의 위험은 있습니다. 아, 인간적이에요. 예. 아니 저 이 교수님은 확실히 밤에 공부하면 당연히 위가 아프죠. 공부하면 원래 아픕니다 사람이. 아니 근데 우리 정말 전문가인 교수님들까지 피해갈 수 없는 정도라면은 전 국민 누구나 다 앓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위염이라든가 이런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염을 위에 걸리는 감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5분의 1 정도는 이런 질병으로 이제 진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염이라든가 십이장염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 수가 한 405만 명 정도 되고 위식도 역류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 38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을 다 더하면 거의 뭐 8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수치를 듣고 나니까 더 놀랍습니다. 800만 명이 앓고 있는 정도인데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좀 위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위장을 어떻게 튼튼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잘 보시면 속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 두 분은 이제는 위염 없으시죠? 네, 올해 검사는 차례라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은?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모른다. 그만큼 현대인의 고질병 어떻게 고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티벗 퀴즈 살펴봅니다. 네, 우리 두 분 다 검사 결과가 좋길 바라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티벗으로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박지 33118님께서는요. 위가 안 좋은데 좋은 정보 가져갈게요. 시청 집중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발로 뛰어 1님께서는요. 요즘 눕기만 하면 트름이 나오고 속이 아픕니다. 이런 것도 위험 증상일까요? 나아지는 법 몹을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까요? 몸짱 먹장님, 요즘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위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방송 집중해야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티벗 퀴즈 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위염은 1번 표재성 위염, 2번 위축성 위염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지 않는 복장은 1번 꽉 끼는 허리띠, 2번 숨 막히는 보정 속옷, 3번 딱 붙는 청바지, 4번 넉넉한 등산복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공복에 먹으면 위 건강에 좋은 음식은 1번 양배추, 2번 고구마, 3번 감자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식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덕분에 위암 발생률이 1위에서 5위 정도로 낮아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전제품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준비된 PPT를 보시면요. 위암 사망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983년에 인구 10만 명당 46.1명이었고요. 네. 96년도에는 29.3명, 그 다음에는 23.5명, 2007년에는 16.9명으로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가전제품일까요? 야, 이거 가전제품 때문에. 가전 제품이요? 뭐 저는 약간 전자레인지 이제 따뜻하게 먹을 수 먹으니까. 있으니까. 예. 어. 어때요? 좀 괜찮았죠? 아니 근데 전자레인지가 들어오면서 인스턴트 식품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네. 그렇죠. 그럼 좀 위생과 관련된 식기세척기? 아, 너무 일찍인가? 1980년대에도 식신식교수가 있었나요? 네. 모르겠어요.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답은 냉장고입니다. 오. 아, 냉장고. 뭔가 어떤 느낌인 줄은 알겠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아는 척은 했는데. 예. 네네. 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암 사망률이 감소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냉장고 그 신선한 야채와 그다음에 과일의 섭취가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염분 섭취가 줄어들게 되어서 위암 사망률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냉장고하고 염분 섭취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 냉장고가 보급화되지 않을 때는 음식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염장이라고 하는 소분을 많이 넣는 그런 음식 저장법이나 조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이런 음식을 좀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염분 섭취가 줄었고요. 또 저희가 예전에는 제철 아니면 먹을 수 없던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냉장고 보급되면서 사시사철 신선하게 드시면서 이런 위암 사망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근데 저는 짜게 먹는 게 이 혈관이랑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위암과도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위암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위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앞서서 말씀 주셨던 염분 섭취량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통계적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트륨 섭취량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일 3,696m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그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적으시죠. 하루 이제 2,576mg 정도 복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섭취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연령대로 봤을 때 40대가 또 나트륨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실제 근데 우리가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하루에 섭취를 권고드리고 있는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보다 참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싶은데요. 뭐 짜게 먹는 거 안 좋다고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나트륨이 어떻게 위를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트륨이 위를 상하게 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트륨 자체가 위 점막을 공격해서 위 점막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막이 계속 공격을 받아서 상하게 되면 염증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아무래도 위암 발생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헬리코박터균과도 관련이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은 아시다시피 위암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균이죠. 나트륨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헬리코박터균의 증식과 그다음에 독성이 더 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점막이 손상되고 헬리코박터 증식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위가 이런 독성 물질에 대해서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나트륨이 이런 방어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발암 물질이라든지 독성 물질이 위로 잘 스며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나트륨은 위의 암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트륨이 그냥 좀 들어가서 뭐 적당히 자극을 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3가지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주의해서 나트륨을 섭취를 해야겠습니다.